안녕하세요, 여러분. 엑시온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73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무려 3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유산을 둘러싸고 세 자녀가 벌인 일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하지만 돈 앞에선 그 피마저 물처럼 흐려지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1장 장례식장의 낯선 풍경. 2024년 12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박순자 여사. 그녀의 빈소 앞에는 세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마지 김태호 55살.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을 앞둔 가장이었어요. 둘째 김미영 52살.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죠. 막내 김준혁 48살.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빚에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빈소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어요. 박순자 여사는 생전에 부동산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냉소.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세 남매의 표정이요.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경계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형, 어머니, 유원장 어디 있어요? 막내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인데 유원장 얘기부터 꺼내다니요. 분노. 야, 이 자식아.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마지 태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이야말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몇 번이나 왔어요? 손가락으로 꼽아도 남겠다. 조롱. 뭐, 이 자식이 지금. 그만해요, 둘 다. 둘째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이래요.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세 남매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조문객들도 눈치를 챘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걸요. 장례가 끝난 후 세 남매는 어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있는 2층짜리 양옥집. 어머니가 30년 넘게 살던 곳이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미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해야 하잖아. 변호사 불렀어? 내가 불렀어. 내일 온대. 태호가 대답했어요. 형이요? 왜 형이 마음대로 불러요? 준혁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경멸. 장남이면 다예요? 요즘이 조선시대예요? 야, 김준혁. 너 지금 빚이 얼마야? 10억? 20억? 태호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긴. 내가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다 알아. 그 빚 갚으려고. 유리컵 내려놓는 소리. 미영이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퇴직하면 뭐 할 거예요? 퇴직금 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충격.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는 잘났냐? 학원 적자 나서 힘들다며? 내 사정은 내가 알아서 해요. 세 남매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적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이정훈이 도착했습니다. 62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 박순자 여사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죠. 유족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세 남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고인의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부동산으로 약 250억 원. 현금 및 금융 자산으로 약 50억 원. 총 300억 원 상당입니다. 충격. 300억. 세 남매의 입이 벌어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숫자는 달랐습니다. 준혁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어요. 300억이면 자신의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죠. 유언장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였어요. 나 박순자는 맑은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성북동 주택은 장남 김태호에게 물려준다. 태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집만 해도 50억은 넘으니까요. 둘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세 채는 차녀 김미영에게 물려준다.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가 세 채면 100억은 좋게 되겠죠. 셋째,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막내 김준혁에게는 준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억 원을 물려준다. 절규. 뭐라고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1억이요? 300억 중에 1억이요.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공평해요. 준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형하고 누나는 100억씩 받는데 나는 1억. 분노. 태호가 콧웃음을 쳤어요. 어머니가 다 이유가 있으셨겠지. 이유? 무슨 이유요? 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손 벌렸는지 잊었어? 사업한다고 빌린 돈만 해도 20억이야. 그건.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아, 어머니가 생전에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알아? 내가 사업 망할 때마다 돈 대줬잖아. 그게 다 내 몫에서 빠진 거야. 슬픔.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어머니 자식인데. 변호사님, 아직 안 끝났죠? 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얼마나요? 현금 자산 50억 원과 강동구 소재 토지가 있습니다. 그건요? 충격.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이 재산은 고인의 또 다른 상속인에게 물려준다. 또 다른 상속인요? 세 남매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언장에 따르면 변호사가 심호흡을 했어요. 고인에게는 숨겨진 자녀가 있습니다. 숨겨진 자녀요? 태호가 더듬거렸어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숨긴 자녀라니. 미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장난하시는 거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충격.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고인께서 22살 때, 그러니까 50년 전이죠. 혼인 전에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미혼모는 큰 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 보내셨대요. 세 남매는 말을 잃었어요. 50년 전의 비밀. 그동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여성입니다. 현재 51살이고요.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름은요? 최영숙 씨입니다. 냉소.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이가 없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유산을 준다고요? 고인의 뜻입니다. 증거는요? 정말 어머니 자식이라는 증거요?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검체를 보관해 두셨거든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품고 계셨다니. 고인께서 영숙 씨에게 보내시려던 편지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읽어드릴까요? 새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슬픔. 50년 전 너를 떠나보내던 그날.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단다. 22살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울 용기가 없었어.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고 집안에서는 나를 내쫓았지. 그래서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목소리가 떨리는 듯.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내 생일마다 혼자 울었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을 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미안하다, 영숙아. 이 늦은 사과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남긴 재산이라도 받아다오.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란다. 사랑한다. 내 첫째 딸아. 엄마가. 절규. 편지가 끝났습니다. 새 남매는 침묵했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태호의 표정은 달랐어요. 변호사님, 이 유언장 무효화할 수 있죠? 네. 숨겨진 자녀라는 사람이 진짜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치매였을 수도 있고. 분노. 오빠.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재산 지키려면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재산 때문에 하는 소리야? 아니면 뭐야?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수십억을 넘겨.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말이 맞아요.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해요? 너희 둘.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 벌써 재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제사장 마이너스 최영숙의 등장. 일주일 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한 여성. 최영숙, 51살. 수수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 평범한 시장 상인의 모습이었어요. 저기, 여기가 맞나요? 영숙은 성북동 집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집. 하지만 자신의 친어머니가 살던 곳이었죠. 초인종 누르는 소리. 문이 열렸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오라고. 아,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긴장.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집 안에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새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요. 앉으세요, 영숙 씨. 변호사가 자리를 권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 남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특히 태호. 그의 눈빛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 딸이라고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증거는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변호사님한테 연락받고. 냉소. 편하게 나타났네. 돈 냄새 맡고 온 거 아니에요? 오빠. 미영이 말렸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유산 때문에 온 거죠?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슬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7살 때 입양됐는데 양부모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평생 내가 왜 버려졌을까? 친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훌쩍이는 소리.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저를 찾고 계셨다고. 충격. 미영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영숙 씨. 고마워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정말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태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DNA 검사 결과는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새 남매와 영숙, 모두가 긴장했어요. 최영숙 씨는 고 박순자 여사의 친딸이 맞습니다. 제오장 마이너스 갈등의 시작. 충격. 정말이에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유전자 일치율 99.9%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제 어머니였군요. 영숙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반응은 달랐어요. 변호사님, 그래도 유언장 무효화 가능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이 유언장 쓸 때 정신이 온전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분노. 오빠.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 뭘 그만해? 우리 권리를 지켜야지. 권리. 어머니 뜻을 무시하는 게 권리야? 어머니 뜻이 이상하잖아. 우리보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시다니.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가 어머니 곁에서 효도한 건 뭐가 돼요? 냉소. 효도? 내가.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돈 뜯어가느라 바빴지. 무슨 효도야? 누나. 사실이잖아. 너나 큰오빠나 똑같아.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신경도 안 쓰다가 돌아가시니까 재산 타령이야. 테이블 치는 소리. 태호가 테이블을 쳤어요. 야, 김미영. 너도 똑같아. 학원 자금 대준다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받아갔어? 그건 투자지. 뜯어간 게 아니야. 투자? 웃기지 마. 절규. 새 남매의 싸움이 격해졌습니다. 영숙은 구석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냥 갈게요. 영숙이 일어섰어요. 유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 보기 싫어요. 영숙 씨,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이건 고인의 뜻이에요. 함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50년 동안 품고 계셨던 마음이에요. 그걸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슬픔. 영숙은 다시 주저앉았어요. 어머니의 마음. 50년 동안의 죄책감. 그걸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준혁을 불러냈어요. 강남의 한 술집. 두 형제는 마주 앉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영숙이라는 여자 말이야. 태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가 손잡으면 유산 다 차지할 수 있어. 어떻게요? 냉소. 유언장 무효화 소송을 걸어.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그게 통해요? 변호사 잘 쓰면 돼. 그리고 영숙이라는 여자 신상도 털어봐. 신상이요? 뭐라도 나오겠지. 전과 기록이라든가 사기 친 적 있다든가. 태호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어요. 약점 잡으면 합의 보자고 해. 적당한 돈 쥐어주고 물러나라고. 형, 그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 빚 얼마야? 15억이라며? 충격.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잖아. 나랑 손잡으면 그 빚 다 갚을 수 있어. 어째?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양심이 찔렸어요. 하지만 빚독촉에 시달리는 현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알겠어요, 형. 분노. 두 형제는 악수했어요. 영숙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미영의 연락을 받았어요. 언니, 만날 수 있어요? 네. 저를요? 네, 이야기할 게 있어요. 긴장. 영숙은 걱정이 됐습니다. 태호처럼 자신을 공격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부담 가지지 마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두 여자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니, 미안해요. 네. 오빠들 때문에요. 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요. 슬픔.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유산을 받는다니. 기분 나쁠만 하죠. 그래도 그렇지. 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는 게. 근데 어머니 편지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편지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5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거잖아요. 충격.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거든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근데 그 안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미영 씨,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가 맞잖아요. 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미영아. 두 자매는 손을 잡았어요. 피는 속일 수 없나 봐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태호와 준혁은 달랐어요. 그들은 영숙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흥신소까지 동원해서요. 뭐 나온 거 있어? 태호가 물었어요. 흥신소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영숙, 51살. 부산 남포동에서 포장마차 운영.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사망. 딸 하나 있고요. 전과 기록은 깨끗합니다. 분노. 쓸모없네. 태호가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다른 건 빚이라든가. 빚은 약간 있는데. 수천만 원 정도요. 포장마차 자금 대출. 그게 다야?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서민이에요. 태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무슨 방법이요, 형? 준혁이 물었어요. 직접 만나서 협박해. 협박이요? 냉소. 유산 포기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가족들한테 피해 갈 수도 있다고. 그건 너무.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태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동생을 이용해서 손은 안 더럽히고 목적만 달성하려는 계산이었죠. 다음 날, 미영은 영숙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울먹이는 목소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언니, 어디 있어요? 내가 갈게요. 미영은 서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슬픔. 언니, 무슨 일이야? 준혁이가 내 딸까지 협박했어. 뭐?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미쳤나? 나 포기할게. 유산 필요 없어. 내 딸한테 피해가면 안 돼. 언니, 그러면 안 돼. 분노. 미영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협박이야. 범죄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내가 해결할게. 언니는 걱정하지 마. 미영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어요.
가족이 가족을 협박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태호와 준혁을 불러냈어요. 어머니 집 거실. 세 남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부르고 태호가 물었어요. 미영이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렸습니다. 긴장. 이거 들어봐.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포기 안 하면 가만 안 둬요. 당신 딸한테도 피해갈 수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충격. 이게 뭐야?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영숙 언니가 녹음해놨어. 혹시 몰라서. 그게 내가 협박죄야. 알아? 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너 잡혀가. 미영아, 그건. 태호가 끼어들었어요. 진정해. 가족끼리 경찰 신고까지 할 거야? 분노. 오빠.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게 어머니가 원하신 거야? 어머니가 왜 영숙 언니한테 유산을 남기셨는지 몰라. 죄책감이야. 50년 동안 품고 계셨던.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있어? 어머니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재산 싸움이야? 주먹으로 테이블 치는 소리. 부끄러운 줄 알아. 둘 다. 절규. 세 남매는 침묵했습니다. 미영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이 한 짓은 부끄러운 것들 뿐이었죠.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뭐? 내가 선을 넘었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준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 나도. 미안해. 형 말만 듣고 멍청한 짓을 했어. 미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잖아. 영숙 언니한테 해. 며칠 후, 새 남매와 영숙이 다시 모였어요. 어머니 집 거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태호가 먼저 일어섰어요. 슬픔. 영숙 씨. 아니, 누나.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누나한테 상처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혁도 일어섰습니다. 슬픔. 저도요. 협박까지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딸한테까지 위협한 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용서할게요. 충격. 정말요? 네. 우리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화목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싸우는 거 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누나. 그리고요. 영숙이 말을 이었어요. 충격. 유산 나눠요. 다 같이. 네. 50억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받을 목 중에 절반은 동생들한테 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언니. 미영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뜻이잖아요. 어머니 뜻은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슬픔. 영숙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 그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화해였을 거예요. 그의 겨울. 네 남매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성묘를 하는 거예요. 태호, 미영, 준혁. 그리고 영숙. 슬픔. 어머니, 저 왔어요. 영숙이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50년이나 늦었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다행이에요. 동생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가족이 됐어요. 바람 부는 소리. 미영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호도 말했어요. 제가 가장으로서 잘 이끌겠습니다. 누나까지 포함해서요.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정신 차렸어요. 다신 이상한 짓 안 할게요. 슬픔. 내 남매는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영전에 인사를 드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처럼요. 제10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1년 후, 내 남매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태호는 퇴직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차린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 전문점. 기쁨. 손님, 맛있게 드세요. 태호가 웃으며 음식을 내놓았어요. 돈보다 보람을 찾은 거죠. 미영은 학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꿨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름으로요. 박순자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미영이 학생들에게 상장을 건넸어요. 기쁨.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환한 미소. 그게 미영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준혁은 빚을 정리했어요. 형과 누나가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차려서 성실하게 일했죠. 기쁨. 이번에 큰 계약 따냈어요. 준혁이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전에 허황된 사업 욕심은 버렸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은 거예요. 영숙은 서울로 이사했어요. 동생들 가까이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딸도 함께 왔습니다. 기쁨. 엄마, 서울 좋다. 딸 수진이 활짝 웃었어요. 그치? 이모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좋지? 응. 미영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그의 어머니 기일. 내 남매는 다시 묘소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가족들도 함께였어요. 태호의 아내와 자녀들, 미영의 남편, 준혁의 아내, 영숙의 딸 수진. 모두 합쳐서 10명이 넘었습니다. 기쁨. 어머니, 가족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뻐하실 거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우리 약속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 싸우지 않기. 네. 기쁨. 모두가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니에게 드리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죠.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재산보다 귀한 건 사랑이죠. 박순자 여사가 남긴 진짜 유산은 300억 원이 아니라 슬픔,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클로징.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 앞에서 갈등했던 세 남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숨겨진 언니. 처음엔 서로 원수처럼 싸웠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그건 아마도 이거였을 거예요. 내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슬픔. 여러분 중에도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죠? 형제자매랑 사이가 안 좋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어요. 명절마다 만나기 싫어도요. 전화하기 귀찮아도요. 그래도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안녕, 잘 지내?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어요. 기쁨.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엑시온의 리얼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